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시장과 종목을 함께 아울러 본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이제 연말장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 남았습니다. 김진표 대표님은 이제 연말장 남은 투자 전략, 그리고 유윤재 위원께서는 연초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늘 봐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 대표님. 네.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뭐 약간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큰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주체는 없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각 자체, 일단 연말의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은 있겠지만 일단 행보권에서의 행보권 우위의 장세,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위를 두고 시각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자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일단 외국인과 프로그램 상에서의 양대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기관의 매도가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 그와 동시에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상승 탄력도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에는 외부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재정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관의 매도 자체가 시장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프로그램상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일단 비차익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그 비차익 쪽에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 있지만 약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차익 쪽에서 이 매수세가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매수가 지속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각을 달리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매수세를 펼쳐왔던 그런 부분이었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본다면 일단은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수 약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재정절벽 이런 부분들 물론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서 과감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단 지수 자체가 어떤 급락을 한다거나 급등을 하기보다는 횡보를 하는 장세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단은 방어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가격적 조정보다는 시간적인 조정 양상을 띌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연말과 연초 어떠한 부분들에 보다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다면, 일단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또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투자 내에서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본다면 대형주들이 아주 우량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한다면 오히려 뭐 중소형주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연말과 연초로 본다면은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일단 21이동 평균선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는 상태지만 일단 대형주들이 여전히 그래도 움직임이 견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안전성과 함께 지수의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주가 어느 정도는 경직성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점을 본다면 일단 대형주 중심의 안전형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으로 본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금융업종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탄력을 잃으면서 지수 탄력은 좀 잃었지만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소 하락을 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지도 못하는 21선 상단에 있긴 하지만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일단 최근에 조금은 가격 조정이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3인방, 특히 부품 업종에서의 대형주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군들 최근에 상승 이후에 다소 눌림을 받고 있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최근에 대형주들의 경우에 도선주 내에서의 대형주들은 한번 관심
관심을 가져보고 일단 내년도까지도 이어갈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로서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업종에서는 지금 이제 지주사와 보험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보험주 내에서의 대형주 형체들과 그리고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각 자체를 일단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강화되기보다는 아직은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크게 흔들 만한 주체 세력이 아직은 없다는 걸 본다면 일단은 대형주에 대해서 여전히 홀딩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조금씩은 가격 조정상에서의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변동성이 단기적인 일일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유지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인재 의원님, 통상 이제 연초가 1월이 이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다른 달보다도 강한 적이 많았죠. 그게 이제 연초 효과, 소위 또 뭐 1월 효과 이런 것들인데 내년에도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1월 효과를 좀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전체 코스피, 코스닥 구분 안 하더라도 일단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뭐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연초로 넘어가면서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를 좀 많이 접어진 상태고요. 연초로 좀 많이 연긴 상태인데 특히 중소형주 또 코스닥에 국한돼서 본다면은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동안 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더 효과를 좀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한 13일, 한 16일 정도 연속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주째 기관들의 매도, 특히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기관의 수급이 3주째 계속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0선에서 약간 481포인트까지 지금 오르면서 5일선을 지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동초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반등을 계속 기대했는데 사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상당히 딜레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어들어서 이제 모처럼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연초 효과를 기대한 모습들이 역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양상들을 미리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유를 보면요. 일단 경험적으로 연초에 본다면은 그 배당락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매물 출에 따른 그 수급적 요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또 이번에 또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 민주화나 또 이런 부분들 상생의 효과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따른 정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대기업이 연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연초에 얼마나 설비 투자를 할 것인지를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이에 따라서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크게 이 세 가지를 미뤄봤을 때 역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반등으로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바일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양상들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단기 낙폭 과대 업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결제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모바일 게임 업종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기계 업종으로 일단은 연초 효과를 기대해보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 업종들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관심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잡아왔습니다. 역시 게임 관련돼서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지금 선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성광밴드, 심텍, 네페스 이렇게 4종목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내년 초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관심 잡아왔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연초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